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관광지 포항.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엔 그 유명세만큼이나 믿기 힘든 괴담도 참 많은데요. 해가 지면 오싹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기묘한 장소들에 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잇따른 추락사고와 익사사고로 폐장한 뒤 방치돼 한많은 원혼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한 테마파크. 섬뜩한 그림과 날짜를 센 흔적이 남아있는 폐교회. 안녕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테니까 앞으로 오세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곳은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섬뜩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해안도로의 한 폐가에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라면 흉흉한 괴담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운동하라 매일 걸러 다니니까 보지. 머리길에서 한 마리 다 이렇게 끼고 요거 하얀 요래가 요래가 얼마나 무서워 놀랬다고요. 여자 귀신인데 어디 하얗게 끼가 위에 서는 거 얼마나 무섭다고 그래. 정말이랍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처녀 귀신의 모습을 한 그것을 마주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하나 호미꽃에 처자 귀신 나다 보면 그 이유가 있거라면 그래. 이유가 있겠지요. 실제로 처녀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다가 나 놀랐어요. 엄마 저거 귀신 있다 하면서 내가 귀신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 처녀 귀신이야. 옛날에 여기가 화장터라서 여기가 마을이 하나도 없었거든. 여기가 화장터였나 봐. 우리 이래 여러 얘기를 뭐 귀신 나왔다 뭐 귀신이다 하고 이러하니까 옛날에 혼이라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호미곶 처녀귀신 괴담은 지역 경찰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처녀귀신이 나타난다는 곳은 호미곶 상생의 손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한 조립식 건물. 우린 기이한 존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 도로를 지나 문제의 폐가를 찾았는데요. 야, 여기 길도 안 보인다. 여기가 길이 맞는 거야? 아이고. 오랫동안 방치돼 아무 온기도 남아있지 않은 공간. 건물 안팎을 살피면 살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기만 합니다. 빗자국 아니지? 봐봐. 녹슨 거야? 빗자국이야. 좀 무섭다, 여기는. 그런데 그때 뭐야, 저거? 사람이야? 봐봐. 빨간 조명 아래 소복 차림의 마네킹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하나 또 있어, 마네킹이. 마치 전시한 듯 세워놓은 마네킹 2개. 이웃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누구고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계세요. 안 열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날이 밝은 뒤 우린 귀신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열려 있는데?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프에서 나왔는데요. 건물주 아들 최 씨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는 괴담 속 주인공인 마네킹을 먼저 보여주겠다며 우릴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저걸 해놓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 거예요? 보기 싫으라고 해놓은 거죠. 일부러? 예, 그냥 보기 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 사실 이 공간은 최 씨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동해안 끝이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 잘 때가 그 당시엔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바닷가 보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해갖고 민박을 운영하셨죠. 민박? 그쵸. 9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포항 앞바다가 한눈에 보여 경치 좋은 민박집으로 유명했다는 이곳. 하지만 최 씨는 2년 전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했다는데요.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남잔 왜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민박집을 처녀 귀신 출몰지로 만든 걸까요? 여기가 한번 불이 났었거든요. 아, 예, 이 시설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구조가 다 이제 녹슬고 그래서 이걸 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안 된답니다. 내 땅에 세운 내 건물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 안 해주냐. 관광 특구로 묶여 있으면 그거랑은 예외 조항이랍니다. 이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해제해달라 안 해주더라니까요. 아예 못합니다. 제작권 행사를. 저희 전체적으로는 4,600평입니다. 20여 년 전 1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을 세울 수도 나눠서 팔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건물은 점점 낡아갔고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위를 시작했다는 최 씨. 맨 처음에 시작은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빨간불을 켜놨고 그때는 이제 집 다 빨간불 켜놓은 거예요. 지금은 저기만 켜놨는데 그러다가 저 마네킹을 세워놓은 거죠. 한 번씩 제가 위치를 바꿔놓죠.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최 씨의 공포 시위. 그런데 최근 이곳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대를 흉흉하게 만들려던 그의 계획과는 달리 흉가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요거 때문에 오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SNS에도 아, 그냥 뭐 귀신 간다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마네킹 더 있었다고. 무슨 얘기는 언제 들으신 거예요? 지금 팔긴 한데 좀 반대는 무섭기도 하고 좀 슬픈 사연이지 뭐. 슬픈 그런 사연이지.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 이곳에 괴담이 아닌 상생이 자리할 그날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흉가 체험을 하려고 갔는데 소리가 자꾸 나더래요. 분명히 빈 건물이고 주변에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지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뛰쳐나왔대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다고. 저 건물 같은데? 왼쪽? 소문이 흘러나온 곳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폐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곳. 지금 사람이 진짜 없나 본데?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이 낡은 건물은 어쩌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휩싸인 걸까? 거기 누구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 몇 년 됐어요. 7, 8년 됐나? 보면 오래됐어요. 안 살아요. 지금은 버려진 지 오래지만 건물은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넘었을 거죠? 아직 그때 당시 이제 대학 들으면서 학생들이 한 10,000명 그러다 보니까 막 지속, 원룸 막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인근에 들어선 대학교 학생들에게 세를 주기 위해 지어졌다는 90세대 규모의 원룸 건물. 하지만 지역이 쇠락하며 화려한 과거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거.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는 이곳은 왜 갑자기 공포 체험단의 성지가 됐을까? 진짜 무섭다. 뭘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주인 잃은 집귀와 물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뭐야 이거? 사람 안 사는 집인데? 문 너무 얇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와 이건 2007년이다. 2007년 8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배달 먹었던 음식이야. 책도 학교 책 같다. 뭐 이렇게 다들 살림살이를 다 놓고 도망갔을까? 우린 불과 몇 년 전 이곳에서 살던 학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15만 원 정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뭐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었는데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뭐 이게 물도 잘 나오고 가격 싼 거에 비해 그래도 원룸이 좀 컸거든요. 방세도 싸고 학교도 가까워 만족스러웠던 원룸. 그런데 언젠가부터 건물을 둘러싼 괴담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막 들은 이야기는 귀신이 나온다, 누가 자살을 했다,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쓰는 건물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잡았던 방에 모서리마다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부적 하나 떼었는데 가위 눌리면서 그 모서리에서 귀신이 엄청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하나둘 늘어났고 실제로 기이한 경험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이런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하는데 창문을 열면 사람이 나는 3층에 사는데 걸어가는 게 보이고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되게 뒤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반가워가지고 저 좀 빨리 올라갔죠. 사람이 없었고 불만 켜지더라고요. 일명
귀신 나오는 원룸으로 소문이 나버린 건물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건물에 학생들 역시 공포 체험을 하러 드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갔거든요. 밤에 갔는데 91년에 그 막걸리 같은 것도 있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폐가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제주 일자가 최근인 막걸리 통을 보고 인기척도 느꼈다는 학생. 건물 4층에서 정말 기척이 느껴집니다. 귀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쓰레기가 가득한 다른 원룸과 달리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에서 잠옷바람으로 있던 남자. 잠깐 들어가도 돼요? 여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개인 방에 아무도 못 들어. 사람들이 막 귀신 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신처럼 보여. 내 집이라서 폐건물을 지키고 있다는 남자. 우리 선생님 혹시 집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 있으세요? 왜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집주인이라는 거 보여줄게. 내 이름 있어. 한 선생님. 네. 그는 정말 총 90세대 중 2채의 원룸을 소유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수도도, 전기도, 난방도 끊긴 건물에서 직접 임시 방편으로 공세를 했고 이렇게 생활을 한 지 2년이 넘었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귀신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2009년도에 경매를 어떻게 싼지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350만 원만 싸잖아. 이런 집이 어딨어. 기업도 있고 또 도 있고. 10년 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룸 2채를 낙찰받았다는 남자. 뜻밖의 횡재를 한 줄 알았지만 사서는 안 될 집이었습니다. 주인하고 이제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땅세를 내라고,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땅 주인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다 받았거든요.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이 계속 법적으로 싸웠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정리하고 짐을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여러 소송에 휘말린 복잡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며 이웃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남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하원에서 내가 자랐어. 결혼도 못했어. IMF 때. 사람들이 그 돈을 빼앗긴 게 매덕이 돼. 명예퇴직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오래전 명예퇴직을 한 그에게 원룸 2채는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가만 있어봐라. 침입했네. 여기 갔네. 그죠? 가죠?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설치해가지고.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잡겠다며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남자. 나쁜 놈이 와가지고 창문까지 유리 같은 거 막 돌 던지고 그래요. 한참 자고 있는데 한 2, 3시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을 여니까 그 사람도 놀랬지만 나도 놀랬어요. 밤에 그 자작때 오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늦은 밤이 되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음악 소리를 한껏 키웁니다. 무서울 때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음악을 꼭 들어야 돼요. 볼륨이 엄청 크신데? 커야지 돼요. 크게 해야지 다른 잡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너무 무섭지만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남자는 밤마다 음악을 들었고 그렇게 건물은 밤마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괴담의 무대가 됐습니다. 폐가 체험도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내가 무서우니까. 외딴 섬처럼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지금 나갈 곳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놓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디 떠날 수도 없으니까. 그러려고 지금 무서워도 살아야지. 어떻게 어디 갈 데 있나요? 그곳에 귀신이 산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커져가던 오싹한 괴담은 사정 복잡한 건물과 그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남자가 만들어낸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경주 시민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요. 전자같이 찬 사람이
그 여자를 납치해 갔다 오면서 사람이 토막은 다 찾았는가 몰라. 토막 사들이라.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퍼진 괴담은 SNS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외출을 삼가라는 당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경주를 뒤숭숭하게 만든 소문은 이렇습니다.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한 성범죄자가 발찌를 끊고 도망쳤고 한 여성을 여관으로 데려가 잔혹하게 살해했다는데요. 그 후 여성의 시신 일부가 인근 개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가듯 소문은 경주는 물론 포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자라며 사진까지 돌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괴담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우리는 먼저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갔다는 여관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남자분 여자분이 그렇지 추석. 이게 좀 사실은 뭐이고 이건 비어이고 이거 통 내는 일도 없고 우리 찾는 일도 없고. 운을 떼기가 무섭게 여관 주인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뜁니다. 그러니까 그걸 5번데 그걸 뭐 어디 가까운 거 어디서 보냈는지 그래야 내일에 뭐 스파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 그래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답니다. 이래가 이제 이래 문자 왔다 이제. 문자 왔어요? 방금 전 사람들이 다 돌렸네. 괴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기분 안 좋지 이제 기분 안 좋고 손님도 같은 손님 오는데 손님도 뭐 더 없지. 한 5년 한 사람도 없었어. 이번엔 저수지로 가봤습니다. 도주한 남자가 범행 후 전자발찌와 자신의 차량을 버렸다는 곳입니다. 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다 차 여기 버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나 오늘 처음 듣는데요. 아, 경찰 온 것도 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저수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담은 그저 헛소문인 걸까요?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의 손 씨는 지난 2일 전자발찌를 끊고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한 겁니다. 실제로 경주에 사는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실을 확인한 건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인데요. 10월 2일 날 오후 2시 44분경에 위지추적저항관제센터에서 감원금 이탈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도주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자가 늘 소지해야 하는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추적장치가 발견된 곳은 경주의 한 농로, 괴담 속 저수지는 아니었습니다. 잠적한 남자는 올해 39살의 손 씨. 그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11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데요. 우리는 손 씨가 도주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굴 사진 그 사장님 맞으세요? 맞는데 지금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의 모습 같고요. 근데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는 느껴졌었거든요. 어떻게는 안 보이셨고. 자기 저도 그렇게 됐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지진 그런 것도 공유하고 가지 아픔도 공유하고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없어요 하면서 이것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상상도 발찌 이런 건 계속 상상 못했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마을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주 안강파출소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그 추석 때 언니한테 온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았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 자체가 안 된다.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안을 확인해 보니까 내부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실종자는 없고 지출이 되지도 않았고. 실종된 여성은 44살의 유 씨. 추석 보름 전인 9월 2일 밤 언니와 통화를 하곤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웃들은 유 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 보신 적도 없으세요? 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몰랐어요. 몇번 봤어요. 그 추석 전에 보시고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어요? 원래 걔가 그 나는 걔 다방에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유 씨가 집 근처 다방에서 일했답니다. 그런데 괴담 속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 여성이 바로 유 씨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에선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SNS에 직접 해명 글을 남기며 일파만파 퍼진 괴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도주한 손 씨와 실종된 여성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방업주와 종업원 사이죠. 그러니까 실종자 같은 경우는 원래 5월부터 한 8월 중순까지 해서 소모 씨 운영하는 다방에서 이제 다방 종업원으로 생활한 거죠. 유 씨가 손 씨의 다방에서 일했답니다. 그러던 중 유 씨가 실종됐고 한 달 뒤에는 손 씨가 도주한 겁니다. 도주 닷새 만에 손 씨가 검거됐습니다. 드디어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SNS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토막살인 하신 거 맞아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손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한 달 전 실종된 40대 여성이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용의자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손 씨가 실종된 여성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패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폭행 흔적이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체가 훼손되고 이런 거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말 다툼 하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봅니다. 손 씨가 검거되고 이틀 뒤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3일 유 씨의 집에 찾아와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 유 씨의 시신을 보관했답니다.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자 그는 시신을 비늘 천막으로 싼 뒤 인적이 드문 인근 농가 뒷뜰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2번이나 옮겨가며 범행을 숨겼지만 범행 한 달 만에 결국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는 이제 현장 감시하고 차하고 감시한다고 만나려고 했죠.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보고 있다는 건 그렇게 봤었고요. 다방 주인 손 씨와 종업원 유 씨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근 다방 업주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업주가 아가씨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죽었는 사람한테 뭐 1,500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뭐 그렇게 했다. 돈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유 씨를 살해했다는 손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그날 피해자 집에 가신 이유가 뭐죠? 미리 범행 계획하신 거예요?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손 씨. 괴담은 아주 작은 사실 하나로 시작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에 괴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건 전례 없는 지진과 태풍의 악재 속에서 커진 사람들의 불안 심리 때문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경주 괴담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